집집마다 다이어트 걱정이 없는 집이 없듯이 영어를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모두 어휘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교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상영어 정선생 영어교실에 수업을 신청한 어린이에 대한 정보이고요. 제가 상담을 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주3회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원은 굉장히 유명한 전국형 프랜차이즈 학원이면서 주3회를 가면서 한 번에 2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고 있는 이 대형 학원의 장점은 학년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갓 초등학교를 들어간 어린이들이 윗학년과 섞이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 학원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1점대와 2점대를 오가다가 겨우 3점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SR 점수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SR 점수가 높으면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SR 점수는 1점대, 2점대는 1학년에 해당하는 영어 실력, 2학년에 해당하는 영어 실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3점대에 진입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우리의 5점대는 돼요 라고 7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터넷의 풍문입니다. 그래서 3점대에 이제 갓 진입을 하게 되면 언제 5점대가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5점대가 중요한 이유는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SR 5점대 수준에부터 레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SR 5점대는 넘어가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SR 레벨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에 레벨 테스트, 레테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리딩 실력과 어휘력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리딩은 잘하는데 어휘력이 낮아요 라는 피드백을 듣고 나면 아니 이건 또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딩이 올라가면 다 어휘력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라는 글들도 보지만 어휘력만 낮은 시험 결과를 계속 받다 보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 학생의 어머니는 다른 친척분이 저희 정선생 영어교실 화상영어를 소개해 주셔서 신청하셨고요. 그동안 vocabulary workshop 보라색 책을 엄마랑 해 보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문제만 풀고 다른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이게 이 교재로 어휘를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피드백을 받을 때 우리 아이만 유난히 어휘력이 낮은 것 같고 우리 아이만의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선생 영어교실 화상 신청 과정 중에 이렇게 어휘 테스트의 결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은 단순히 단어를 몰라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식, 즉 어휘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야 하는지를 아직 충분히 익히지 못한 부분도 함께 그 점수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시험을 보는 요령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점수로만 이 아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해당 어휘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지만 우리 아이는 리딩을 잘하는 걸 아니면 그냥 어휘 시험을 보는 요령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어휘 시험 점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필요만도 없습니다. 같은 어휘라도 동의어와 반의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동의어와 반의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문장 속에서 그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어린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SR 테스트에 포함되는 어휘 문제는 동의어, 반의어, 문맥상에 어떤 어휘가 어울리는지를 선택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이런 능력들은 나중에 쓰기나 더 높은 레벨의 학습으로 발전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정선생 영어교실은 빈 수업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빈 시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을 확정하고 나면 학생 이름, 학부모님 연락처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신용카드 결제 링크를 전송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확정되면
카톡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정 선생이 이 카톡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영어 선생님과 학부모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커리큘럼을 꾸준히 관리하는 운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 전에는 수업을 진행할 줌 주소, 그리고 제가 수업 자료를 전달하고요. 계속해서는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필기 내용, 수업 비디오, 그리고 숙제를 전달할 수 있고요. 또한 학부모님도 숙제를 업로드해서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정 선생의 특징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특히 어휘를 학습하는 데 매우 유용한데요. 제가 어린이들을 그룹으로 데리고 어휘 학습을 해봤는데 어휘는 반복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반복을 하자니 똑똑한 애는 지루하고 또 너무 진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어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 선생 영어 교실에서 제공하는 어휘 학습은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드리면 화면상에서 로그인을 하고 교재를 고른 다음에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amount,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는 save, 그림과 단어, 그리고 그 afraid, 단어의 뜻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정 선생 영어 branch, 교실에서는 이렇게 어휘를 danger, 영영 뜻과 영한 뜻 모두 제공합니다. 여기 이 비디오에서는 영영으로 공부하는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sh, 다양한 종류의 교재들이 이렇게 어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화상 수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휘 프로그램만 each, 따로 유료로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리스닝이 마치고 나면 Try 워드 빙고로 again. 진행됩니다. 리스닝 부분에서 그림을 보고 save, 어휘의 뜻을 익히는 과정을 넘어가고 나면 afraid, 이제 문제를 푸는 워드 빙고 branch.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워드 빙고 칸에서는 단어의 뜻을 보고 해당 단어를 고르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정답이 선택되면 그 카드는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딕테이션이라는 부분으로 향하게 됩니다. 스펠링을 쓰는 것이 굉장히 지겹죠. dash, 그렇다고 스펠링을 소홀히 하기에는 영어에서 each. 스펠링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pepper, 제가 제공하는 이 어휘 프로그램의 철자를 익히는 이 방식이 어린이들에게 amount, 게임처럼 다가가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손으로 내가 save, 철자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afraid, 내 머리를 쓴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정답을 맞추면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branch,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단계를 넘어가고 나면 단어를 보고 뜻을 찾는 문제까지 풀게 됩니다. 이렇게 어휘를 수업 전에 학습하고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 까먹은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수업에서는 이 단어를 활용한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복을 해야 습득된 어휘가 장기 기억으로 이동해서 저장되게 됩니다. 정 선생 영어 교실은 학생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추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요청하지 않은 다른 부분도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재를 소개합니다.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그 교재 정보들을 보면서 판단하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교재는 4000 Essential English Words라는 교재인데요. 총 6권의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SR이 정체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제가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사실 이 교재를 추천드리면 좀 더 높은 레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몇 학년인데, 우리 애가 SR 몇인데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SR3에서 학원을 다니는데도 굉장히 정체가 오래되어 있던 학생이 이 교재 1권과 2권을 사용해서 SR5로 바로 점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교재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영어 실력이 확 올라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그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의 커리큘럼을 설정하는 것이 정 선생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나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 참 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했고요. 처음에는 긴장을 한 듯해서 선생님의 질문이나 답변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뒤로 갈수록 자기 표현도 잘하고 수업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정선생 영어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문장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항상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첫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첫 수업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심하게 푸시하는 편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이끌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는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직접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면 그냥 알고만 넘어가지 그 두 개의 뜻을 활용해 직접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지 못합니다. 이 교재, Vocabulary Purple 의 특성을 활용해 그러한 문장 만들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Vocabulary Workshop과 Worldly Wise 이 두 가지 교재, 이 두 가지 시리즈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다이어드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뜻을 보면서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것은 결국 한 가지 원래 알고 있던 뜻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몰랐던 그 뜻도 같은 수준으로 잘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두 가지 뜻으로 각각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잘 캐치하시는 것 같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뒤이어서는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요령을 좀 더 설명드렸는데요. 완성된 숙제는 수업 전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책의 문장을 쓸 때에는 문제마다 줄 간격을 띄어서 작성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수업 시간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생겼을 때 글을 고쳐 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글을 따박따박 붙여 쓰는 걸 안 좋아해요. 자기가 읽을 거면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쓰고 나면 다시는 안 보려니까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줄 간격 없이 너무 붙여 쓰면 읽는 사람도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고 나중에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운 교정 내용을 적기도 불편합니다. 수업은 초반에는 복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고 함께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그 페이지를 숙제로 내서 스스로 풀어오면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아이가 교재에 익숙해지고 예습을 잘해오고 전반적인 이해력이 올라가면 수업은 예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 초기부터 진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막 미리 숙제를 해오고 막 채점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수업 초반에는 숙제를 미리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생이 숙제를 미리 하다가 틀리는 경우에는 영어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뜻으로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학부모님이 아이가 문제를 틀리면 수업 시간에 이거를 고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고쳐가서 이 아이가 다음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 고쳐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정말 심한 경우는 책에다가 한국말을 써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서 문제를 고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한국말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전혀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문제를 푸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늘거나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는 자극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천 어휘 교재를 풀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걱정되지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도를 높인 후에 문제를 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라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교재 끝까지 어휘만 먼저 공부한 후에 어휘 문제만 먼저 푼 후에 다시 돌아와 어휘 복습과 함께 본문을 학습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교재 역시 문제를 미리 풀지 않고 그대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사천 교재를 진행해 본 결과 이 어린이는 어휘에 비해서 리딩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본문을 잘 이해하고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휘 점수가 낮으면 자기 리딩 레벨, 자기 실력보다 낮은 반에 가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생기죠. 이렇게 어휘 공부를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상담드린 내용은요. 오늘 추가로 전달해드린 문법 교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가 말을 하거나 문장을 만드는데
문법적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미니 문법 교재라고 부르는 교재를 제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 문법 교재도 레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정하여 수업 시간에 풀어보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문법 교재는 기초부터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모아놓은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나 문장 쓰기에 즉각적으로 될 수 있는 아주 제가 예뻐하는 활용도가 높은 문법 교재입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 문법도 해주시면 너무 좋죠. 오늘 보니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수업을 하면 학부모님이 평소에 인지하시지 못했던 아이의 한계, 문제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커리큘럼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정해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은 교재를 하는 거는 교재의 진도 속도가 떨어져서 효율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가 커리큘럼을 설정합니다. 정선생 영어교실을 통해 어떻게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했는지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